탄 음식을 많이 먹었고 뭐 이런 걸 많이 먹어서 내가 암이 걸렸으니까 이제부터는 그걸 절대로 안 먹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거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건강할 때 암이 안 걸리도록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과 진단받은 단계에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을 더 커지지 않게 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달라요. 환자분이랑 처음에 면담을 하다 보면은 꼭 한 10명 중에 한 4명은 물어보시는 게 제가 뭘 잘못 먹어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하는 거와 저는 뭘 먹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물론 대장암은 사실은 시기랑 분명히 관련이 있는 그런 암인 거는 맞습니다. 그건 이제 암이 생겼을 때 생기는 그런 기전에 어떤 특정한 좋지 않은 음식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아요. 다시 그건 이제 생겼을 때 얘기인 거고, 근데 환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럼 난 뭘 먹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이전에 내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고 탄 음식을 많이 먹었고 뭐 이런 걸 많이 먹어서 내가 암이 걸렸으니까 이제부터는 그걸 절대로 안 먹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거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건강할 때 암이 안 걸리도록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과 진단받은 단계에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을 더 커지지 않게 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골고루 먹고 그리고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을 균형을 맞춰서 먹고 그 다음에는 그걸로서 다 우리가 보충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뭐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그런 것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체중과 내 근육량이 빠지지 않도록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체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근육이죠. 근육이 가장 이제 단백질의 저장소니까 근육이 빠지지 않으면 내 활동력도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내가 어쨌든 단백질이 좀 더 많이 해서 내가 내 근육을, 내 체력을 키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한다 그러면 이제 한약이나 어떤 민간요법에 대한 거는 뭐 효과는 효과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많은 항암제들이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간이나 신장으로 배설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한약이 이제 굉장히 어떤 고농도의 그런 고농도 농축된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할 때 그거를 또 우리 몸에서 배설하거나 대사하기 위해서는 간이나 신장의 여분의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항암제가 같이 들어갔을 때 이 배설이 잘못하면 늦어진다거나 대사가 늦어지면서 독성 물질이 더 쌓이게 되면서 독성이 더 증가하게 되는 그런 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먹고 잘 먹고 단백질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고 하는 것에다가 너무 그런 간장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는 그런 음식은 먹지 말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이제 팔랑귀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뭐 본인들이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뭐가 좋다는 얘기는 계속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는 피해야 되는 음식이 대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은 저한테 오셔서 주위 사람이 이런 게 좋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분명히 제대로 된 정보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항암 치료 중에서 먹지 말아야 될 거 3가지만 골라달라. 회 됩니까? 회는 안 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회 자체가 사실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아니죠. 이렇게 지방이 굉장히 많고 설사를 유발한다거나 복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회나 이런 날것은 가급적이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제 항암치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점막이나 장점막이 이렇게 손상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게 들어가면서 나쁜 유해균이 자란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2번째, 상황버섯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 버섯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굉장히 간에 부담을 주는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버섯을 먹고 뭐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잘못 드시는 분들의 가장 큰 원인은 간독성 때문에 간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 종류를 장복하거나 물로 달여서 다량의 농축액을 드시거나 하는 건 안 되고, 우리가 식사로 나오는 그런 종류의 버섯을 복용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3번째, 네. 홍삼, 네. 인삼. 홍삼, 인삼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실 때는 사실은 그런 거 좀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홍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문제는 이런 항암 치료가 어쨌든 이건 뭐 저희 약점도 있죠. 뭐 이거 양의적인 접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제 홍삼이나 이런 인삼 같은 그런 전통 그런 한방들이 몸 안에서 섞였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게 나올 건지를 우리가 현재까지는 아직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분명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전혀 안 준다라고 하는 데이터도 현재까지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항암 치료를 할 때는 그런 거는 좀 피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만약에 정말 드시겠다고 하면은 저희가 뭐 인삼차나 이런 것처럼 조금 묽게 해서 그냥 우리가 하루에 그냥 한두 번 차 마시는 것처럼 드시는 거는 저희가 좀 양보를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다라고 하지만 뭐 분명히 이게 뭐 제가 과장되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분명히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갑자기 이때까지 그렇지 않았는데 간 수치가 확 올라가다든가 신장 수치가 확 떨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럴 때는 히스토리를 환자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뭐 드셨는지 분명히 하다 보면은 제가 뭐 한 10명 중에 한 3명 내지 4명은 분명히 뭔가 조금 다른 분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를 드시는 분들이 있고 그 중에는 인삼이나 홍삼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삼이나 홍삼이 너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거를 항암 치료랑 들어갔을 때 좋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조금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요즘엔 잘 안 드시는데 꼭 나이 드신 분들은 꼭 챙겨 드시는 녹용.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사실 아까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너무 이게 부족해서 물론 이제 저희가 뭐 항암 치료 다 끝나서 완치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뭐 내가 너무 몸 기운이 없고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래 뭐 그 정도는 뭐 드셔도 됩니다라고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항암 치료를 또 좀 열심히 받으셔야 되는 특히 보조적 항암 치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완치가 되신 분들이에요. 완치가 된 분들이지만은 우리가 재발을 방지하려고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런 환자들이 이런 거를 잘못 드셔가지고 치료 기간이 연장된다던가 아니면 치료 약제를 줄여야 된다든가 아예 독성이 너무 심해서 항암 치료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재발률이 분명히 올라가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피하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